이거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보낸 문자에 댓글팀에 대한 언급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월 23일 날 김건희 여사가 네. 이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문자를 그 5번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즈음에. 근데 그 중에 1월 23일에 보낸 그 문자에 댓글팀이라는 언급이 있다. 이것이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서로 이렇게 폭로전을 벌이면서 지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김 여사가 뭐 이것도 이제 윤문된 거라고는 하지만 김 여사가 보낸 문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다. 사실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서 비방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냥 댓글팀이 나는 없다, 있다가 아니고 활용하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니까. 두 가지로 해석은 될 것 같아요. 존재 유무를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제가 댓글팀을 활용한다라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건지 아니면 댓글팀은 저는 있는데요. 그렇지. 비방글을 쓰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지. 이건지에 대해서는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장해찬 씨가 한동훈 너도 있었잖아 법무부 시절에 이렇게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자해공갈단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 한동훈 후보에게 김건희 씨가 보낼 때에도 댓글팀을 활용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공개가 되는 상황. 이 공개가 됐다는 게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측이 아니라고 자기들 극구 주장하니까 김건희 씨 측에서 아니면 친윤 쪽에서 공개했을 거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또 너도 있었잖아라고 해서 장해찬 소위 이제 저희 김건희 씨랑 매우 친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역으로 이제 한동훈을 당신도 공격하는 있었잖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증거까지 다 이제 내놓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근데 본인도 이게 참여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둘 중에 하나죠. 국정원 댓글 사건이거나 드루킹 사건이거나. 둘 다 유죄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금 어대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한동훈 후보가 이 길로 가면 이거 누가 고소고발해가지고 수사하면 그냥 갈 길이 뻔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까지 할 정도라면 전 기획이 된 거라면 한동훈 작살내려고 지금 시작했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니라면 서로 모르고 그냥 지금 완전히 그냥 늪에 빠져 있는 거죠. 못 태어나오는 상황으로. 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싸움. 그러니까 저 같으면 상식적으로 저도 정치권에 있었습니다만 뭐 이런 개싸움을 다 하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언론은 그게 또 화도 안 내. 또 이런 정도 상황이 나오면 드루킹이든 댓글 나오면 난리가 났잖아요. 따지고 옛날에 언론에서. 근데 이건 별거 아닌 것처럼 지금 언론에서 또 얘기가 나오는 상황을 보면서 이건 또 뭐지? 일단 앞뒤 분석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해찬 씨가 써놓은 그 시점을 근거로 2023년 5월 16일 참여연대 조지는데 요긴하게 쓰시기 뭐 이러면서 지금 한동훈 장해찬 찰떡 콤비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참여연대가 지금 퇴출 대상 1위로 꼽은 사람이 당시에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이었더만요. 2위가 이상민이고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법무부 장관과 참여연대 사이에. 그러면서 박원순까지 끌고 들어온 겁니다. 한동훈 장관 쪽에서 그렇게 이제 여론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당시 언론을 보면은 그게 충분히 그렇게 이런 식으로 여론이 형성됐는데 법무부에서는 이렇게 맞섰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제가 확실히 봤던 거는 뭐냐면 그 다음에 써놓은 거 2023년 4월 2일 한동훈의 쇼츠를 공유하면서 활약상 보고 중 이렇게 돼 있어요. 네. 6월 2일 날. 네. 6월 2일이죠. 예. 6월 2일인데 이때는 실제로 유튜브가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유튜브가 있고 그거를 그 유명한 공무원 중에서 그 유튜브 잘 만드시는 분이 있잖아요. 충주맨. 예, 충주맨. 네. 그분은 이제 이런 사실을 몰랐겠지. 이런 사실을 모르고 법무부의 검사들을 즉석 인터뷰를 막 한 거예요. 네? 깜짝 인터뷰 비슷하게. 그러면서 한동훈과 윤석열 누가 더 검사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낯간지러운 유튜브인 거죠. 근데 공무원이니까 저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라고 보고 그런 어떤 홍보를 뭐 법무부에서 충주시로 당신들이 잘 만든다니까 한번 해줄래? 그랬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딱 그 시점에 유튜브가 만들어지고 그게 일률적으로 언론에 도배가 됐거든요.
유튜브 쇼츠가 그럼 이상하던데?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이상하던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편법이고 예. 이거를 가르기가 매우 애매해요. 예. 그러니까 그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네이버 업무방해죄로 된 거예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네이버 업무방해죄로 이게 좀 이례적으로 세게 나온 건데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이거는 사실상 공직선거법으로 이제 적용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이 그럼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거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양문석 의원이 본 것처럼 특히 뭐 j5 땡땡 뭐 계정은 2년 동안 18,000개 댓글을 작성을 했으면은 2년 동안 18,000개? 네. 예, 이게 이제 양문석 의원이 분석을 해보니까 한동훈 후보 여론조작 의식 계정 24개를 확보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특히 2년 동안 18,000개면은요, 하루에 이제, 아니, 1년에 9,000개씩 한 거잖아요. 하루에 대략 250개에서 300개씩 댓글을 단 거예요, 그러면은, 매일. 직업이네. 그러니까 이거는 댓글을 진짜 작업으로 했다고. 작업으로 한 거면은 이거는 사실은 네이버 업무방해로 적용을 할 수도 있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이거는 이제 의지죠. 수사기관의 의지. 이제 인지 수사할 수는 없고 누가 이제 고발을 하겠지, 조만간. 그러면 이제 이거 할 의지가 있느냐, 경찰이나 검찰이 할 수 있느냐, 뭐 그건 거고 업무방해는 저는 적용될 수도 있다고 봐,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그러네. 그리고 댓글들이 똑같은 것들이 있었죠. 한번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자, 일시가 다 다릅니다. 완전 똑같은데요. 저 앞에 두 번은 그렇죠. 아이디가 다른데. 그렇죠. 그러니까 양문석 의원실에서 6만 개 정도 분석을 했더니 502개 정도가 오탈자나 기호나 띄어쓰기까지 100% 동일했다고 했잖아요. 자, 뭐 4월 21일 10시 19분과 4월 2일 뭐 11시 밤 11시 3분 다 근데 다 똑같아요, 지금. 일시는 다 다르고 아이디도 다 다른데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작전이 이거는 작전처럼 일관되게 보이지. 뿌려서 그 시간에 올려라고 하고 똑같은 내용 방법이 없는 거죠. 똑같은 내용을. 그다음에 또 뭐 저기 오탈자도 다 똑같다고 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죠. 컨트롤 C 컨트롤 V로 옮긴 것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니까 저건 어떤 특정한 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 저 실행하는 사람들이 의도를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팀의 핵심적인 라인들은 의도를 가지고 스피너하려고 저도 보냈겠죠. 좀 그렇다면 저건 맨 처음에는 저 돈을 누가 냈을까? 자발적으로 했나? 이거 확인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핵심이 그거예요. 거죠. 돈이 그러니까 이게 이 팀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자발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위도 훈이도 있고 막 한동훈 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지. 저거를 아직은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데 이 댓글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내가 한동훈 지지자인데 이거 긁어가지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 이거를 이제 배제를 할 수 없어요. 이건 수사를 해봐야 돼. 그러면은 IP가 동일한 곳에서 나온 거냐? 아니야 지금 계정은 다르잖아요 지금. 그런데 아이디는 다른데 IP가 같은 데라면은 이건 한 사람이 한 걸로 이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지. 수사를 해봐야지 하는 거고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자발적으로 한 거냐 아니면은 이들에게 어떤 보수가 지급됐느냐 이게 지금 가장 핵심적인 거. 만약에 이게 법무부 돈이 들어가서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죠. 굉장히 큰 문제죠.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쟁점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느냐죠.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냐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 거고. 그렇죠. 또 하나가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라면 아니면 이렇게 팬들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결국에 다 돈인데 본인이 혼자서 다 했을 리는 없고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이거는 사실 예산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무부 예산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 부분은 이거는 밝혀도 되고 안 밝혀도 되고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다음에 김건희 댓글팀 이건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되는 김건희 부분이라. 댓글팀도 그게 김건희의 사비든 또는 대통령실의 예산이든 그거는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또 민간인이잖아 사실. 뭐 권한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직자가 아닌데 본인이 대통령 부인이 사적으로 만약에 댓글팀을 운영을 했다, 조직 운영을 했다, 본인 돈으로 그래도 큰 문제고요. 만약 대통령실 예산이 들어갔다면 그거는 뭐 법무부하고 똑같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도 이제 공격 포인트가 한동훈이라는 거잖아요. 따지고.
만약에 사실이 만약에 사실이야. 그러면 네. 자 그야말로 본인은 안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 소위 당대표 선거와 관련돼서 아니면 또는 선거 과정에서 소위 한동훈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게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 내용들에 따르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한동훈이 득세하게 되면 자기 남편의 어떤 권위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댓글팀 운영했다 그러면 이건 참 희대의 사건이죠. 정말. 대통령 부인이 무슨 그런 짓거리를 했나 이런 게 나오는 네. 거죠. 그 이제 네이버 업무방해 부분 얘기를 해주셨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는 근거는 뭐냐면은 사실 그 시기가 이제 선거 기간 중은 아니었잖아요. 장례찬 씨가 공개한 문자는 그렇죠. 그 작년 2023년에 뭐 여름이나 11월이나 뭐 여러 가지 섞여 그렇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내용이 마치 법무부 장관이 선거에 나가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이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고 선거운동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맞아. 사전 그러면 이거는 사전에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이거 제 상상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있어요. 어떤 나라에. 근데 그분이 자기가 내년 총선에 나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무부 예산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자기에 대해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한다. 이러면 사실 그 사람은 공직선거법 그 당시에는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선거에 개입을 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그렇죠. 네. 수사를 해봐야 팔 수 있는 문제다. 네. 공직선거법도 충분히 걸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근데 뭐 한두 건이 아니어가지고 걸려고 마음 먹으면 작정하면 이제 김건희 씨는 한두 건이 아니어서 제가 보기에는 싹 걸 수밖에 없는 모든 게 다 걸리는. 이게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요,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양패구상, 동기어진 이쪽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서로 너무 약점을 서로 쥐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야, 우리 다 죽겠다. 타협하자 그래서 이제 용산하고 한동훈하고 적정선에서 타협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이쪽인데 이게 어떻게 튈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왜냐면은 전당대 결과를 가지고 이제 예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미 용산에서도 한동훈이 당대표 되는 거를 전제로 해서 모든 시나리오를 이미 짜고 있다. 꽤 전부터. 그러니까 한동훈을 막기 힘들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게 이제 장해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원한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용산에서는 한동훈하고 휴전을 원해. 근데 예찬이는 멈추지 않을 거야. 왜냐면 본인 배지가 눈앞에 거의 있을만 하죠. 그러니까 9할까지 왔는데 우리 조선일보 회사님 얼마나 가져와 보셨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눈앞에 아른거리는 이 상황에서 한동훈 맞아요. 때문에 날라갔잖아. 본인 배지가. 계속 좀 그게 왜 한동훈 때문이야?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 즉 본인의 업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뭐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봤을 때. 한동훈 네. 측 얘기를 내가 들어보니까 그때 네. 장해찬을 자를지 말지를 한동훈이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네.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의견을 했고 내가 자기도 의견 조율했다라는 사람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하지만은 이게 충분히 구명을 해줄 수 있는 개인적 관계가 아니었나. 그 그 점에 있어서는 원한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어떻게 들면은 그렇지. 한동훈 우리는 찰떡 콤비였는데. 찰떡 같이 콤비였는데 하고 고마워 밥도 먹고 다 했어. 야, 근데 이런 배신을 때리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제가 네. 말하는 거는 휴전을 원하는데 휴전을 원치 않고 나는 원한을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난입해가지고 무차별 난사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게 휴전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장해찬 전 최고위원만 난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한동훈 측에서도 지금 난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박정원 의원이에요. 최고위원 선거 나와가지고 뭐 사과 때문에 졌냐? 너 때문에 졌지? 그 얘기가 다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런정섭 때문에 진 거 아니야? 뭐 때문에 진 거 아니야? 그거 갖다가 자기가 최고위원 후보로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막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기는 해. 맞는 말인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거 한동훈 생각이야? 그럼 우리 애들 같이 가지 말자는 얘기잖아. 그 정도면. 아니 이 문자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나왔다고 니네 최고위원 선거로 나온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통령 이번 총선 실패 모든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둘이 그냥 계속 난사하고 있는 거예요. 난사하고. 총질을 해도 너무 심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아마 다들 그런 상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전 그게 떠오르는데요. 그러니까 2007년 한나라당 그 대선 후보들 이제 경선할 때 박근혜
하고 이명박 사이에서 서로 폭로전을 벌였던 게 이명박에 대해서는 박근혜 측에서 BBK 실소유주 아니냐, 그리고 박근혜에 대해서는 최태민 목사하고의 사생활이 있지 않느냐, 비선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렇죠. 폭로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경선에서 그냥 서로 싸움의 정쟁으로 소모가 됐지만 그 뒤에 차례차례 대통령이 되면서 결국에는 다 구속되거나 아니면 탄핵을 당하는 그러한 그 소재가 됐었어요. 그 원인이 맞아요. 됐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당내에서 서로 잘 아는 사이들끼리 그렇지. 폭로전을 지금 벌이고 있고 7.23 전당대회 이후에는 이 뭐 댓글 사건이 가라앉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대선 후보가 되거나 했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계속 따라다니는 이 꼬리표 의혹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거의 이제 듭니다. 플러스하면 사천 논란도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말에 사천 논란. 네, 한동훈이 김경률? 아니요, 한동훈이 자기의 최 가까운 사람, 아, 지금 공천할 때? 네, 이건 되게 중대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기 당이 아니에요. 예. 이 공천은 타당이란 말이에요. 위성정당이긴 합니다만 위성정당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얘기하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아. 당연히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댓글 사건도 걸려 있죠. 공천에 대한 사천 문제도 걸려 있는데 이게 자기 당도 아니고 다른 당에 대한 공천에 대한 문제인 거죠. 이 두 개가 만약에 누가 고소고발 하겠죠? 수사 안 할 수 없겠죠? 근데 권력의 힘이 약해져. 그럼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 좋은 거 하나 걸렸네. 한동훈 목 딱 줄 수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특검법도 한다는데 뭐 한동훈 특검. 근데 한동훈 입장에서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동훈도 캐비넷이 많을 텐데 집에 뭐 장롱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 빼가지고 누가 더 겁이 많을까요? 집이 더 캐비넷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방방마다. 그러니까 누가 더 겁이 많을까요? 제가 한 2달 전에 얘기했죠. 유난 공멸로 이미 예측을 했다고 맞아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유난 아니 충분히 공멸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한동훈 후보가 훨씬 더 겁이 많을 거라고 봐요. 아. 2년 동안 해온 통치 행태를 보면 제가 볼 때 진짜 겁이 없어요. 본인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5년짜리 대통령이 겁도 없이 근데 2년 동안 더 겁도 없이 했는데 앞으로 마찬가지죠. 망할 거라면 그래 한번 가보자. 근데 한동훈에게는 미래가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예를 들면 고개 안 접고 가게 되면 아니 이 대통령을 왜 그렇게 과소평? 대통령은 미래가 없어? 대통령이 미래가 있나요? 또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전원인데 한동훈 지금 후보가 지난번 비대위원장 할 때 너무 미온적으로 온건하게 친윤들 포함해서 다 공천을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그래서 다칠 걸. 그래서 이번에 내가 당 대표 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고 다 치면은 너무 많으니까 시범적으로 몇 사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제낀다는 거예요. 이제 친다는 겁니다. 그건 뭐 이건 전원이니까. 자, 그러면은 몇몇이 그 핵심 친윤들이 될 수 있고요. 이거는 대통령이 보기에는 용산에서 보기에는 이거는 반란이네. 반란인. 그러니까 얘 지금 온통 지금 도화선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지금 인화물질이 가득하다 지금. 그래서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분당 얘기 정도로. 많이 나오죠 지금. 예,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또 어떤 화학작용을 결국은 최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된 그 외압 의혹과 관련된 그 특검으로 연결이 돼야 그렇죠. 그게 이제 인화성이 큰 폭발력을 가지겠죠. 그렇죠. 네. 이제 이 문제 관련해서 생존을 위해서는 특검법 받으면서 자기들은 살고 한쪽을 죽이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들이 과거 해왔던 거잖아요. 그랬죠. 한 번 정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이라고 무슨 뭐 굳이 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만 죽이자 이럴 수도 있겠죠. 김건희 씨의 의혹이 너무 많아. 국민들이 지금 한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2년이 아니에요. 한 3, 4년 거의 뭐 정권 말기 한 5년 정도까지 지속되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21년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뭐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오해한 건지 이거는 알아야지. 그 네.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꼬리 자르기에 속지 말자. 그렇죠. 예, 언론을 볼 때 이번 주에 주의할 점은 이게 꼬리 자르기로 흘려지는 것이 계속해서 보도되는 것인지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이번 주에 중요한 과제는 그거다 이런 생각이 많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김용현 이야기 나오는 거는 이상하다. 그럴 요인이 없다. 김용현이 그렇게 열심히 뛸
요인이 없다. 임성근과. 요거 한마디만 하면은 그때 통화 내역 보면은 이종섭 장관하고 통화를 김용현이 처음 등장을 한 게 8월 4일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저 추정컨대 이제 이렇게 사안이 커졌으니 이제 수습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충암고 선배였던 김용현이 이제 등장한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이상민도 등장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입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김용현을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됐든. 그렇죠. 근데 이제 주범은 누가 봐도 주범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고 예.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균열을 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치본색 하겠고요. 예. 내일도 10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